안녕하십니까. 예, 김선민입니다. 예, 유기화학 2차 GS. 예. 오래간만에 유기화학을 강의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예, 유기화학 강의를 한 20몇 년 하다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제가 강의를 유기화학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신기하게. 야, 유기는 정말 휘발성이 놀라웠습니다. 엄청나게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래도 뭐 20몇 년 동안 강의했던 그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초 GS하고 실전 GS 문제 내고, 또 기출문제 10년치를 해설을 달면서, 새록새록 옛날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되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재밌어서 제가, 원래 사실 이제 유기화학이 이제 선택자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다 유기는 엄청 잘하시는 분들 맞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저작권법 해야 돼요. 유기는 잘못했다가 50점 미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에서 제가 볼 때 유기에서 맥머리 유기화학 교재를 읽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정도가 있다. 본문 중에. 연습 문제 중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연습 문제 다 푸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제가 볼 때 50점 무조건 넘고요. 예, 그 작년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맥머리 본문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내지는 그 반응을 생소하게 처음 본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자칫하면 50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50점만 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50점만 되는 시험에서 또 유기화학은 알다시피 공부할 게 되게 많은 과목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할 게 양이 많은데 50점이 안정적이지도 못하다. 그러면은 이거 선택 과목 잘못한 거죠. 옛날처럼 그 유기화학이 뭐 예스와 노가 아니라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그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라면은 유기화학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90점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예스와 노인데 거기다 유기화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괜히 유기화학을 택할 필요성은 전혀 없죠.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적어도 택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유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보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맥머리 유기화학 정도의 수준은 안다고 가정하고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는 오늘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답안지 슬쩍 봤는데 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냥 스스로의 상상의 산물에 답안지를 적어놓은 분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유기화학적 논리의 흐름은 아는데 이게 여기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생소하고 처음 보는 그러한 화합물 내지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표는요, 최소 2개 내지 3개는 적중시켜보자 이겁니다. 유기는 잘만 하면 적중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교재 다 풀면 적중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출문제라는 것은 Introduction to Organic Chemistry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연습문제 시중에 있는 거 한 대여섯 건만 다 풀면은 한 9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여섯 건에 있는 연습 문제와 본문에 있는 것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것들을 싹 모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실전 GS하고 기초 GS에 걸쳐서 대부분 다 한 번 다뤄보고 싶다. 이런 걸 다 갖고 왔어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2-3개 문제는 적중시켜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네, 목표가 이건데 또 안 될 수도 있고 유기화학적 감각을 알면은 그냥 문제 푸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셔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뭐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합니까? 유기화학을 택한 걸 굉장히 후회하는 분위기인가요? 내가 유기화학을 왜 했을까? 요번에 1차는 다 붙으신 분입니까? 1차 붙었습니까? 축하합니다. 1차 붙었어요? 아, 그래요? 동차로 한번 해본다. 학생은 1차 붙었습니까? 예, 축하하고요. 하여튼, 유기는 대부분 다 화학과실 거예요. 네, 화학과실 거고, 유기는 상당히 잘하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문제 풀고요. 그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추가 이론이 있거든요. 그 추가 이론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그 한 회의를 그런 식으로 마칠게요. 알았죠? 예, 그리고 내일은 시험이 거기 나눠드린 진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은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 보면 9장까지라고 써 있죠. 예, 9장까지라고 써 있으니까 맹머리 9장에 해당되는 것까지 한번 쭉 읽어 정도 어느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 있는 거 다 읽어와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기초 GS 이럽니다. 자, 산성도입니다. 누가 큽니까? 자, 똑같은 건데요. 하나는 메톡식이, 하나는 OH입니다. 카복시산. 그러니까 카복신의 산성도, 얘의 산성도를 묻는 거죠. 얘가 산성도가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카복시산이니까 여기서 산성도가 제일 큰 놈은 페놀이 아니라 카복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복신의 산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라 라는 거고요. 차이점은 하나는 메톡식이고 하나는 페놀입니다. 이거 일렉트론 도네이팅, 일렉트론 위드로잉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이건 그런 개념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은 자, 그의 짝연기 보시면 얘가 그의 짝연기죠. 얘가 그의 짝연기죠. 아까 있는 페놀에서 수소연, 페놀에 있었고 카복산에 수소연 나갔습니다. 짝염기가 되면 카복산의 음이온과 OH의 페놀의 OH의 H가 요거죠. 요거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으로 이 음이온이 안정화된다 이 개념이죠. 수소결합으로 음이온이 안정하면 음이온이 안정하면 항상 약염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짝사는 약염기의 짝사는 강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성도는 누가 큽니까 하면은 왼쪽 게 큰 겁니다 라고. 이게 올바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슬쩍 보니까 일렉트론 도네이팅, 위드로잉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그 논리적으로 합리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뭐냐? 이거는 수소결합의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결합입니다. 페놀의 OH와 카복시산의 음이온 간의 수소결합이 분자 내부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 수소결합은 산성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 카복산의 산성도가 수소 이온을 잘 내보내면 이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음이온이 이 OH의 H에 의해서 안정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안정하면 약염기다, 그의 짝산, 강산이다 라는 논리로 풀 수 있으니까 이건 수소결합은 산성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수소결합은 산성도를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도와준다고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예, 뒤에 가면 방해하는 경우를 또 문제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예,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 요거 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푸는 사람 없어요. 이건 산성도는 얘가 크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을 풀었죠. 예, 10명 중에 9명이 메틸기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니까 비공유자성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풀 것입니다. 그거 빵점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채점을 하면 그렇게 풀면 한 1점 줄 겁니다. 3점 중에서 1점 정도 줄 거고 교수님이 만약에 그걸 딱 그렇게 맞닥뜨렸다 그러면 빵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전자를 갖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는 없잖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건 유기화학적 논리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왜 얘가 산성도가 굉장히 크냐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메들기가 있죠. 자, 원래 이 비공유 전자쌍은 말이에요. 이 비공유 전자쌍은 벤젠고리 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공명 안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벤젠고리 쪽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공명 안정화된다는 것은 피오비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오비탈에 있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자쌍은 피오비탈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이 질소는 혼성오비탈이 뭐가 될까요? 하면은 요건 sp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오비탈에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메들기가 없는 놈일 때는 전자쌍은 피오비탈에 있다고요. 전자쌍은 피오비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질소는 혼성오비탈이 sp2가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기 있는 전자가 벤젠고리 쪽으로 넘어가는 공명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 정도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화합물은 똑같은 구조인데 얘는 똑같은 구조인데 뭐가 있냐면 메틸기가 있습니다.
이 메틸기가 뭐냐? CH3가 오로소 위치에 있죠? 얘 오로소 위치에 있죠? CH3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p 오비탈에 있으면 반발력으로다가 p 오비탈의 전자쌍이 못 있게 돼요. p 오비탈의 전자쌍이 반발력으로 있지 못하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이 전자쌍은 p 오비탈에 있지 못하고 sp3 형태로다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sp3로 도망가게 되니까 이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뭐가 되느냐? sp3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sp2고 비공유 전자쌍은 공명 안정화되어 있는 놈이고 여기에 있는 전자쌍은 sp3입니다. sp3 질소의 염기도가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염기도는 sp3, sp2, sp 중에 염기도가 제일 큰 놈은 누굽니까? sp3가 제일 이거 잠시 후에 내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잠시 후에 설명할 텐데 sp3가 가장 염기도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sp3로 전자쌍이 도망간다.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스테릭 이니비션 오브 레조넌스라 그래요. 스테릭, 입체적으로 방해준다. 레조넌스, 공명화될 때. 공명될 때 입체적으로 방해를 준다라는 개념에 의거하여서 요건 sp3에 있기 때문에 염기도가 세진 겁니다. 그래서 왼쪽 게 염기도가 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거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어떤 교재 한